중동 사막 한가운데서 아주 기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최첨단 스텔스 폭격기가 날아다니는 하늘 아래에 수천 명의 민병대가 지상군으로 투입됐거든요. 이들은 나라 없는 민족이라 불리는 쿠르드족이에요. 미국은 왜 직접 움직이는 대신 이들을 앞세운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이란 내부에 혼란을 일으키려는 계산이 깔려 있어요. 하지만 이건 자칫 중동이라는 거대한 벌집을 건드리는 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전쟁 우리가 알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요. 한편에선 80년 만에 잠수함 어뢰가 군함을 격침시키는데 하늘에선 수천 대의 드론이 벌떼처럼 날아다니거든요. 과거와 미래의 전술이 뒤섞인 묘한 상황이죠. 특히 이란의 가성비 드론 전술은 미국조차 당황하게 만들고 있어요. 수천만 원짜리 드론 한 대를 막으려고 수십억 원짜리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과연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시간을 잠시 거슬러 올라가면 쿠르드족과 미국의 질긴 인연이 보여요. 이들은 2003년 이라크 전쟁 때도 미국을 도와 사담 후세인을 무너뜨리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거든요. 당시엔 독립의 꿈에 부풀어 있었죠. 하지만 전쟁이 끝나면 상황은 늘 차갑게 변했어요. 미국은 전략적 이익에 따라 이들을 지원하다가도 주변국의 눈치가 보이면 금세 손을 떼버렸거든요. 즉 토사구팽의 역사가 반복된 셈이에요. 2010년대 IS 격퇴작전 때도 똑같았어요. 쿠르드족은 목숨 걸고 최전선에서 싸웠지만 결국 독립국 건설이라는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죠. 이번에도 미국은 독립국 승인을 미끼로 그들을 부른 걸까요? 그런데 왜 그들은 또다시 위험한 도박에 나선 걸까요? 이번엔 정말로 나라를 세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걸까요? 아니면 거대한 국제정치의 장기판 위에서 다시 한번 말이 되는 걸까요? 이번 전쟁의 핵심은 전선이 하늘에서 지상으로 내려왔다는 점이에요. 공습만으로는 한계가 오자 미국이 쿠르드족이라는 강력한 용병 카드를 꺼내든 것이죠. 이건 대리전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건 중동 전체의 지옥문을 여는 일일지도 몰라요. 튀르키예나 시리아 같은 인접국들은 쿠르드족이 강해지는 걸 절대 원치 않거든요. 즉 독립내전이 중동 전역으로 번질 위험이 크다는 뜻이죠. 여기서 잠깐 현대전의 게임 체인저가 된 드론 이야기를 해볼까요? 이란은 지금 샤헤드 136이라는 자폭 드론으로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대당 가격이 겨우 3천만 원 정도거든요. 반면 미국은 이걸 막기 위해 한 발에 60억 원이 넘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쏘고 있거든요. 드론 한 대 막는 비용이 드론 값의 200배가 넘는 셈이죠. 말 그대로 비대칭 소모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란은 미사일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발사대가 부족해서 드론에 더 집착하고 있어요. 드론은 숨기도 쉽고 아무 데서나 날릴 수 있거든요. 효율성 면에서 압도적인 선택인 셈이죠. 미국도 이에 맞서 우크라이나에서 검증된 요격 드론을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요. 비싼 미사일 대신 싸고 빠른 드론으로 적의 드론을 직접 들이받아 떨어뜨리는 방식이에요. 드론끼리 싸우는 시대가 온 거죠. 공중전이 드론 위주라면 바다에선 아주 고전적인 타격이 이루어졌어요. 미국 잠수함이 어뢰로 이란 군함을 침몰시켰는데 이건 2차 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에요. 미국이 그만큼 단호하다는 메시지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지도부를 향해 직접적인 경고를 날리고 있어요. 미국에 반항하면 죽음을 맞을 것이라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죠. 이란의 방공망도 며칠 내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분석이에요. 이 중동의 불길은 단순히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의 양상이 바뀌면서 전 세계 안보 전략도 요동치고 있거든요. 특히 우리에겐 아주 현실적인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어요. 러시아 파병을 통해 현대전의 드론 전술을 직접 체험한 북한이 이 전술을 그대로 복사한다면 어떨까요? 이란처럼 저가 드론 수천 대를 미사일과 섞어 쏜다면 우리 방공망은 순식간에 과부하가 걸릴 거예요. 실제로 북한은 최근 자폭 드론 폐산에 열을 올리고 있어요. AI 기능까지 탑재한 신형 드론을 개발하며 우리를 위협하고 있죠. 이건 기존의 한국형 삼축 체계로도 막기 힘든 새로운 도전이에요. 우리 국방부도 이에 대응하게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어요. 무려 50만 드론 전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이죠. 모든 병사가 드론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드론 강군을 만들겠다는 의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모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50만 전사를 기르겠다면서 정작 드론 작전을 전담하던 드론 작전사령부는 해체 수순을 밟고 있거든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최근 평양 무인기 논란 이후 우리 내부에서 드론 자체를 금기시하는 기류가 생겼다는 분석이 많아요. 안보 문제가 정치적 논란에 휘말린 셈이죠. 하지만 드론은 이제 현대전에서 핵심 전력이에요. 북한은 드론 부서를 신설하고 대량 생산 체계를 갖추는데 우리는 전담 부대를 없애는 게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전문가들은 드론 사령부 해체가 우리 방산 기술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하고 있어요. 군의 수요가 확실해야 스타트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K방산의 경쟁력도 커질 수 있거든요. 전쟁은 이제 가성비 싸움이기도 해요. 적이 3천만 원으로 공격할 때 우리가 60억 원으로 막는다면 결국 경제적으로 먼저 무너질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 비대칭 소모전에 대비가 되어 있을까요? 미국의 쿠르드족 활용도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어요. 과거 아프가니스탄 무자헤딘을 지원하다가 나중에 9.11 테러라는 비극을 맞았던 것처럼 말이죠. 국제정치는 늘 예측 불허니까요. 만약 중동에서 쿠르드족의 무장 세력이 통제 고능 상태가 된다면 미국은 동맹국인 튀르키예와도 갈등을 빚을 거예요.
한번 건드린 벌집은 누구도 쉽게 잠재울 수 없거든요. 결국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기술의 발전만큼 안보 전략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치가 안보를 집어삼키는 순간 가장 위험해지는 건 결국 우리 국민의 생명이니까요. 우크라이나의 요격 드론처럼 우리만의 창의적인 대응책이 필요해요. 미사일만 고집할 게 아니라 드론을 잡는 드론, 전파 교란 기술 같은 다양한 수단을 서둘러 확보해야죠. 50만 드론 전사 양성이라는 구상이 말잔치로 끝나려면 전문적인 조직과 체계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해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현실적인 안보 대책이에요. 2만 달러짜리 드론이 세상을 바꾸는 시대,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과연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은 드론 사령부 해체와 50만 전사 양성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